안녕하세요. 이번 법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교실을 강의하게 된 YW 세무컨설팅 대표 김영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요새 스타트업들이 많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약간의 회사가 좀 큰 중소기업 정도의 회계 담당 또는 대표님들이 꼭 알고 사업에 운영하시면 좋을 만한 세금 상식들을 강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간략하게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보시면은 법인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간단한 노무 내용, 그리고 납세자들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세법상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법인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지만 그런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선 생략하고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세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세고요.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원천징수 총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부가가치세냐? 이제 과세되는 재화,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우깡이나 아니면은 뭐 라면, 아니면 핸드폰 이런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분기에 그 다음 월에 25일까지 이렇게 납부하신다고 봅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1년에 총 4번 신고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총 벌어들인 금액 그리고 사용한 비용을 빼면 개인 소득세로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죠. 법인 같은 경우는 총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다음 달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손금이 발생하면 10년간 2월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많이 나죠. 적자가 났을 경우에 장부기장을 잘 하시면 향후에 이득이 난 해까지 해서 결손금을 공제받아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알바 대부분 이제 일용직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개인들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 띄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월에 다음 달 10일까지고요. 만약 20명 이하다 라고 하시면은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부가가치세에서 나누는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그래서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총 2개의 사업자로 나뉘고요. 이제 과세가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꼭 신고하셔야 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세되는 사업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라고 부르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총 4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제1기의 확정 신고 기간은 총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4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총 1기에 대해서 전체를 확정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3분기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다시 확정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 매출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 매출 대가에는 매출액 플러스 매출 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매출 세액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지금 이 매출액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이제 공급가액이 나오고 그 옆에 부가가치 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물건 살 때 매입대가에도 역시 매입액 플러스 매입세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랑 헷갈리시는 이유는 이제 매출 대가에서 매입 대가에 포함된 세액을 빼기 때문에 법인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부가가치는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총 물건, 원재료를 사오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출했을 때 그때 차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우선은 10%를 내야 되고요. 근데 매입세액에서는 꼭 항상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 증빙서류를 꼭 받아야지만 부가가치세 납부하실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것이어야 됩니다.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TV를 사고 이런 증빙들을 받았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느냐?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요.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의무가 거의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종이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시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발급 의무자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뭐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랑 거래를 하실 때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 그쪽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 이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거래처가 불이익당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뭐 1년 365일 아무 때나 발급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 시기에 발급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및 보관 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별도의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항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는. 그래서 전자로 가급적이면 주고받는 것이 장부관리나 서류 보관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송 의무, 이거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보안카드는 세무서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서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